네, 정치 인사들을 모아 속풀이하는 시간 1타 정치입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황방열 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양지열 변호사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젯밤에 나온 이 JTBC 단독 보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집에서 발견된 그 명품 에르메스 가방 얼마나 클까요? 한 이 정도 안에 5만 원권? 그러면 한 수십억 정도 될까요? 가방이 8개에서 9개라고 지금 보도가 된 게 있고요. 네. 그리고 그 8개에서 9개에 그 가방 9개 모두에 5만 원짜리 돈다발이 들어 있었다라고 정확하게 적시된 보도는 그건 없었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각에서 떠도는 또 뭐 지라시 뭐 이런 정보지에 의하면 뭐 사과 박스가 어땠다, 뭐 실제 액수가 32억이다 어떻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온라인상 돌고 있는데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 같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저희가 있는 사건 자체를 부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드러난 사실관계만 보자면 어쨌든 명품백이 있었고 그 안에 세기 어려워 보이는 5만 원권의 돈다발이 있었다라는 게 참고인으로 출석한 경찰의 조사 결과 내용이잖아요. 내란 특검이 경찰을 불러다가 조사했을 때 내용이니까 비상식적이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현금에 대한 부분이 이상민 장관이 신고를 안 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특검 조사 과정에서 다뤄질 것이냐, 뭐 이따가 변호사님이 더 자세히 설명 주시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벌었느냐를 일단 어떻게 이 돈을 집에 그냥 두고 있느냐, 어디에서부터 번 돈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잘 이게 설득이 안 될 만한 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집에다가 현금 다발을 명품 가방 안에 두고 보관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또 이상민 장관이 얼마나 또 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활동하셨고 사건 수임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입이라는 것도 다 신고가 되는, 신고를 해야만 하는 응당 그렇죠. 의무에 있는 예. 지출 내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입 내역 아니겠어요? 저걸 누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근데 저거는 저 돈의 출처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 소설을 좀 써보긴 해야 되는데 내란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하는 내용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 사진은 찍었겠죠. 압수는 못했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사진까지 찍었는지도 사실 의문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범죄 증거물이라고 한다라면 명확하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 내에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압수도 못했던 것이라서 그걸 사진을 촬영하는 것마저도 비정상적으로 그런가요? 될 수가 있거든요. 아예 건드리지 못하는 그렇게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집에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집에 있는 개인 물품들 함부로 찍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권력 남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박영식 에디터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참 의아해요. 변호사 활동을 마지막으로 한 것도 한 10년 전이고 이미.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법원 출신이거든요. 뭐 이것도 당연히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법원 출신들이 현금성 거래를 하는 기는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했다고 칩시다. 가정이에요. 나쁜 짓을 한다고 치더라도 검찰 출신 정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뭐 전화 변론 같은 거,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서면에 뭐 이렇게 그 사건으로 접수가 되기 전에 변호사 협회에 거쳐서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중간 단계에서 뭐 과거에 그런 어떤 부정비리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그게 수사 단계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능한데 법원의 판사 출신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는 참 안 맞거든요. 왜냐 일단 법원에 온 다음에 사건이 자기 손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봐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해서 했었던 직책이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리냐,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 계셨단 말이에요. 국민들의 권익을 지켜야 될 자리에 있었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았을까. 지금 정말 이해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에르메스 가방의 크기에 비해서 그러면 5만 원권 현금이 들어있으면 얼마 정도일 것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만약에 버킨 35 기준으로 35, 25, 18cm래요. 그게 15리터 전후래요. 이게 좀 작은 거 얘가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5만 원권 100장 묶음이 한 뭐 1000장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다. 10개, 묶음이 10개 정도가 들어가겠네요. 네. 그게 8개, 9개 가방이 나왔으면 수십억 원, 20억 원 넘게 수십억 원도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거 얼마인지 너무 궁금하니까 챗 GPT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은 이걸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찾아보니까 올해 2월 18일 날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 그 지시 의혹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나온 건데 본인은 집에 없었고 대신 다른 변호사 2명이 입회했는데 그 사람들은 부인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좀 더 보긴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검찰에서 이 5만 원권을 뇌물이나 이런 걸로 부정한 돈으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런 걸 확인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 상자 10kg짜리 사과 상자에 12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20kg 사과 상자에 25억 원 정도 들어가고 이게 5만 원권으로 넣었을 경우에 네네네. 네. 그리고 만 원권으로 넣으면은 사과 상자 이제 큰 거 20kg 상자에 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자 얘기하신 대로 그 백이 명품 그 헤르메스 백이 어느 정도 크기냐 이런 거 보면 대략 약간 소설을 써서 이런 얘기 할 수 있긴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좀 너무 뜻밖의 얘기였기 때문에 좀 봐야 이 추이를 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막 취재하는 기자라면 이걸 한번 알아보고 싶은 게 있어요. 내란 특검팀에서 네. 왜 이상민 압수수색했던 경찰을 참고인으로 불렀을까? 오. 이거는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돈 문제에 이 뭐 지금 문제의 그 돈 문제를 알고 이 사람들을 부른 건지, 그러니까 참고인 경찰 압수수색했던 경찰을 왜 특검팀에서 이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을까? 오. 그러니까 요거는 이 특검 원래 내란 특검이잖아요. 이 내란 특검의 이제 본질적인 수사 내용하고 관계된 것인지 아니면 이 이상민 전 장관이 뭔가 부정한 돈을 받았다라는 게 뭐가 이게 있어서 이걸 확인하려고 불렀는지 이런 건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무슨 변호사법 위반이라든가 또는 무슨 탈세를 했다든가 이거는 사실은 내란 특검 사건 본류하고는 좀 관계가 다르죠.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왜 경찰이 내란 특검에서 이 압수수색했던 경찰을 참고인으로 불렀을까? 근데 이 얘기도 사실 특검 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흘렸다는 건 정말 특보님 말씀대로 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 정권은 그야말로 이제 영화 같은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오늘 다양한 소설을 좀 써볼 수 있겠는데요. 네. 영화는 영화인데 좀 네. 대부분이 소설이지만 합류해요. 네, 합리적인 의혹인 걸로.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만약에 내란 특검에서 경찰 수사관들을 불러서 조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 설명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계엄과 관련된 돈이냐? 그러니까 계엄과 관련된 혹시 뭐 보상을 또 제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고생했다라는 명목으로 나라의 특활비를 빼서 뭐 준다라든지. 왜냐하면 행안부와 국방부가 제일 고생한 건 맞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내란 동조자로 분류돼 있는 이상민, 김용현, 뭐 박성재, 뭐 한덕수 이런 사람들에게 혹시 주머니 돈, 쌈짓돈 빼다 쓰듯이 국정원 특활비라든지 국가기관의 특활비를 혹시나 반출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고, 혹은 계엄 이후를 대비한 돈이냐. 뭐 이 사람들이 계엄을 실패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른바 이제 해외 도피 자금이라든지 도피할 자금의 명목으로 쓸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의혹 제기도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이냐. 이 대목은 사실 너무 소설이긴 한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건진법사 같은 경우에는 그 통일교의 민원을 들어주고 나서 자신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김건희에게 샤넬백이라든지 뭐 이런 것 등등을 갖다 바쳤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라프 목걸이를 비롯해서요. 그러면 건진법사만 했겠냐? 공식 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가능성은 없는 건가? 이런 세 가지의 소설을 저 혼자서 열심히 써봤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시기를 보면 오랜 기간 이 비용을 축적해서 그동안 쌓아왔다라는 거냐. 그러니까 12월 3일 이전부터 만약에 차곡차곡 이 뭐 에르메스 백도 모으고 그 안에다가 5만 원 다발을 계속 저장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시간을 굉장히 오랜 기간 들여가지고 쌓아놨을 수 있겠죠. 그게 아니면은 계엄 이후에 이게 형성됐다라고 하면 계엄과 관련된 머니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압수수색은 왜 추가적으로 단행하지 않은 걸까? 보통 이제 그 단전 단수와 관련된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에르메스 백을 보거나 돈을 보고도 지나칠 수 있다라는 거 뭐
목록이 없는 거니까 가져갈 수 없다. 그거는 이제 법률적인 부분이 그렇고 다만 이것이 내란과 관련됐거나 핵심적인 증거라고 경찰이 판단했다면 추가적인 영장을 당일에 발부받아서 하려고 했던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때 당시 이상민은 왜 이 수사에서 피해 나갈 수 있었느냐? 경찰의 수뇌부는 박현수라는 서울지방경찰청장 직무대리가 맡고 있고요. 오. 이 사람은 내란에 가담했었던 행안부 경찰국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라인이죠. 두 번째로는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게도 있죠. 청구를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검찰은 또 그 당시에 누가? 지난 2월에 검찰총장은 심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란 카르텔 속에서 움직이는 범죄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덮일 수 있는 가능성. 여기까지는 제가 한번 생각해 본 내용인데요. 퍼즐을 한번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검경 수뇌부가 눈 감아줘서 압수수색까지 가지 않은 거다라고까지 지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설입니다. 네, 아니 근데- 굉장히 또 맞는 것도 같고. 뭐 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내란 특검의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윤석열을 조사하고 나서 1차 수사 때 이 윤석열이 그런 내용들은 나왔죠. 그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는 바람에 거의 놀랬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수사를 미루고 뭐 1일 나오라는 거 30일 나오는 거 1일로 미뤘다가 그것도 못 나간 데서 결국에 내일 이제 출석을 하게 됐잖아요. 아마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뒤에 윤석열은 시간이라도 벌어서 데뷔를 하고 싶었을 텐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요. 오히려 한덕수 소환 조사 해버렸고요. 김주현 불렀고 그다음에 김성훈 불러가지고 오히려 더 증거들을 더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뭐가 희한하냐면 이상민은 아직 안 불렀어요. 근데 특검에서 이런 뉴스는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이 굉장히 독특한 사안. 지금까지 조은석 특검이 했던 사례들을 보면 굉장히 결정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그 직전이나 직후에 이런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쫙 알려지고 우리가 그래서 저 사람 왜 불렀구나, 뭘 조사했겠구나를 다 아는데 이상민은 거짓말했다는 것 정도는 알려졌죠. 왜냐하면 한덕수하고 같이 이상민도 그때 당시에 개헌 밤에 대통령실 집무실 쪽에서 대기실 바깥에서 서류 개헌 문건들 쭉 있었고 확인했다는 거 봤다. 그리고 다들 그 국무회의 관련해서도 제대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상민만 혼자 헌법재판소 나와가지고 국무회의가 그 이전에 그렇게까지 진작에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라는 얘기도 했고 무슨 황당하게 사무실에 가봤더니 개헌 문건이 뒷주머니에 들어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네. 그런 얘기들은 알려졌는데 소환 조사는 막상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 이상민 지금 전 장관 관련은 어떤 수설을 써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아까 물론 병식 에디터가 한 얘기 이런 얘기들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뭔가 좀 특이한 상황인 건 특이한 상황으로 보여요. 일단 이 관련해서 거액의 현금 따발 관련해서 특검이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얘기 먼저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착수한다는 얘기도 아니죠. 그냥 그게 수사를 한다, 압수수색을 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경찰 불러서 참고인들 알아봤다라는 정도. 그렇죠. 이상민을 상대로 한 건 아니다. 예. 만약에 거기서 뭔가가 나왔으면 바로 압수수색 다시 들어갔죠.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단전단수 지시는 확실했던 것 같고 이상민 장관이 전 장관이 그다음에 그 문건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는 CCTV 영상까지 네. 발견이 됐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환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보님?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그 특수수사 이런 걸 할 때 특수부 수사를 할 때 누구 타켓이 이제 수사 타켓이 정해지면 이 사람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건하고 관계 없는 것들도 제시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사람 자체를 막 파렴치물로 만들다거나 아니면은 멘탈을 흔들어 놓는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할 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본류하고 관계 없는 걸 가지고. 근데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은 조사 대상으로 올라 있지는 직접적인 조사 대상으로 해서 핵심 타겟은 된 적은 없지만 이 내란 사건 전체를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대통령 윤석열 씨의 아주 직계 후배고 고등학교 후배고 그래서 정권 내내 행안부 장관을 했고 그다음에 계엄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도 계엄을 대통령한테 하자고 건의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하고 함께 건의할 수 있는 행안부 장관이 그 두 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변호사님 얘기하신 대로 이상민 전 장관을 수사하기 위한 그 사전 단계로 지금 이런 걸로 먼저 한번 흔들어 놓은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근데 아직은 그 부분에 이런 저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은 뭐 이게
언론에서 자체 취재해서 나온 보도란 말이에요. 특검에서 먼저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직은 좀 신중하게 봐야 될 대목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이상민 전 장관 관련해서 또 알려진 내용이 지금 윤석열 내일 나와서 조사받아야 될 부분이 하나 늘어난 게 개헌포고문을 사후에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안가 회동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것도 정말 거짓말도 성의 없이 하는데 무슨 계엄 다음날 계엄이 실패로 돌아왔는데 최측근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보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연반모에 가졌다는 그런 아무리 봐도 믿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던 핵심 멤버잖아요. 이상민도 그때 이완규 법제처장이랑 김지훈 전 민정수석까지 가해서 박성재 법무장관까지 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 여기도 이상민이 관련됐을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이상민이 계엄에서의 역할이 컸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밑밥을 쫙 깔아놓고 이 나머지들은 윤석열을 치기 위한 정도의 소재로 쓰고 이상민은 거의 그 뭐 윤석열 못지않은 정도로까지 이 어떤 혐의들을 혹시 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 특보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너 까불지 마 이런 것까지 우리 다 쥐고 있어 이런 내용이 혹시 새 나온 건 아닌가. 완전히 최측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 그 난리를 통해서도 감싸고 데리고 있었던 네. 사람이고 안가 회동도 있고요, 그렇죠? 12월 8일에 이상민 장관이 가장 먼저 그만둔 국무위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나서도 이제 국회나 뭐 혹은 또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을 할 때도 국회에서는 사실은 그 어떤 진술도 하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굉장히 당당한 태도로 응답을 하지 않았고 헌재에 나와서는 뭐 여러 뭐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답변들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식적인 수준의 체면 유지비라는 응답을 이번 돈다발과 관련돼서 어떤 인터뷰에서 응답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동안의 일련의 상황이 다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일들만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앞서서 두 분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모르겠어요. 32억이라고 온라인상에서 떠들고 있는 혹은 더 나아가서 뭐 에르메스백과 이 돈다발 동문치라는 게 심리전의 어떤 소스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언론사의 단독 보도잖아요. 네. 특검에서 흘려줬을 가능성이 높고 공식 브리핑에서 나온 적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상민 장관이 추후에 실제 소환돼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 알고 있다 내지는 이 정도로 당신을 좀 흔들어 볼 테니 CCTV와 관련된 내용을 당장 인정하는 것이 좋을 거다. 아니면 플러스 알파로 이 돈의 성격을 추궁하는 순간 당신도 끝장이지만 뭐 윤석열도 끝장이 날 것이다. 이런 식의 경고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대목이 얼마나 뭐 수사에서 뭐 더 민감한지는 잘 아실 텐데 이 돈을 어떻게 형성했는지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자기가 답변하기 많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벌었다고 해도 애매하고요. 이걸 윤석열한테 신고를 안 했거든. 떠넘기는 순간 그 출처와 용처가 또 밝혀져야 될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만약에 특활비다, 국민들의 세금이다 이래버리면 이거는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어느 정도 매듭 짓는 단계로 뭐 하나의 소스로 흘린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소설 같은 이야기이긴 하죠. 전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상민 전 장관은 지금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코너에 몰렸죠. 그렇죠. 하여튼 궁금해요. 이 경찰을 압수수색했던 경찰을 왜 조사한 걸까? 그것도 핵심인 것 같고. 알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